예, 안녕하세요. 정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다 일어나서 얼굴이나 옷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구독자도 많지 않고, 그냥 편한 모습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좀 녹화를 시작하게 됐고요. 어, 방송 중에 좀 기침을 할 수 있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상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큰 거금을 들여서 나의 퇴직금이라든지 평생 일해서 벌었던 그런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신축 상가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요. 근데 그들 대부분이 실패를 하죠. 단순히 실패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정말 큰 금액을 손실을 보는 거죠. 그 이유와 그 어떻게 상가 투자를 좀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상가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분양상가 같은 게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서 평당 단가가 거의 1억 원에 가까워요. 그러면 상가 작은 거 기준으로 해서 12평, 13평 이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분양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의 월세를 받아야 할까요? 수익률을 따져보자면 못해도 300, 400, 이 정도 때는 최소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수익률이 절대 안 나온다는 거죠. 거의 90% 이상의 상가들이 그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없어요. 기껏해야 150짜리도 많고 200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근처인 세종을 보면 월세 100만 원으로도 어, 임차인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상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볼까요? 부동산 상가를 이제 매입을 할 때 상가 자체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상가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어떤 사업과 연계시켜서 사업과 합쳐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상가는 상가 투자, 그리고 사업은 개인 사업의 영역으로 분리를 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유튜버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 이미 투자를 해서 좀 좋지 않은 상가들,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과 접목시켜가지고 상가들을 살리는 경우, 그런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상가들은 이미 투자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사업과 연계시켜서, 즉, 사업을 원활하게 잘 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죽어 있는 상가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가를 매입하는 단계잖아요. 그럼 상가를 매입할 때는 절대 이 사업의 영역과 합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가는 상가대로 자신이 할 사업은 사업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좀 잊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상가 투자를 할 때에는 정말 굉장히 따질 게 많아요. 고민할 것도 많고, 그리고 실패 사례도 사실 많고요. 특히나 신축은 더더욱 그렇겠지만, 그럼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어, 유효 세대라고도 할 수 있고 결국 세대수죠. 배우 세대라든지 배우 수요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세대라든지 그런 세대수의 동선과 그 세대수가 이용할 수 있는 상가들 그리고 좋은 입지의 상가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공부가 없이 상가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정말 엄청난 금액들 투자를 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면 필패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결국 이 상가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업과 별개로. 그럼 이 상가라는 건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이 상가 투자할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결국은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을 따지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어, 결국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사람들은 1층 상가를 좀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수익률을 보자면 1층 상가보다는 그 위층 세대, 그 뭐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해서 뭐 병원이라든지 또한 뭐 학원이라든지 이러한 우량한 임차인들을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상가 투자에서는 수익률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가 투자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상가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상가의 상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상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뭐 10년이나 15년 전이나 이렇게 좀 옛날을 생각을 해보자면 어떠한 광역시권이라든지 이런 좀 도시권에 상권이라고 하는 그런 좀 상업지역들 이것들이 좀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지금보다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제가 잘 알고 있는 대전 광역시 이런 곳을 보더라도 이 상권들이 굉장히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동이라든지 대흥동이라든지 둔산동 뭐 이 정도의 상권이 크게 움직였다면 뭐 복명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신도시의 어떤 지역적인 그런 상권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자잘자잘한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반대로 무슨 의미냐? 그 상권의 힘이 약해졌다는 걸 의미를 해요. 자, 상권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의미는 결국 사람들의 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응집력이 좀 분산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결국 월세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높은 가격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상권이 변하고 상권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뭐 서울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과거에는 뭐 압구정 로데오 거리나 이런 그런 강남권의 어떤 상권이 굉장히 탄탄했다가 한동안 좀 주춤했다가 요즘은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강남 쪽에도 수요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떠났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상권은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이 상가 투자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산골짜기에 상가를 지어서 상가에서 뭔가를 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 상가의 가치는 거의 제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관리비만 나가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버리고 싶은 쓰레기지만 매매도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그런 상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다니다 보면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비어 있는 공실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보죠. 저기는 왜 공실로 그냥 둘까? 싸게라도 해서 임차인을 좀 구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실제로 임대를 하는 그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임차료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월세를 100만 원을 낸다고 가정을 해보면 거기에서 10%인 90만 원이라는 월세를, 즉 10%의 월세를 낮춘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상가의 매매 가격이 1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의 매매가 될 수 있는 상가라고 한다면 9천만 원의 가치밖에 할 수가 없는 상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실상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대부분 임대인들은 버텨요. 버티다가 못 버티는 그런 상가 같은 경우는 경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버틴다라는 가정도 사실 굉장히 우스운 게 대부분 상가는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어, 본인이 직접 뭔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공실인 상가에서 관리비는 매달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 자체가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공실이 지속된다고 하면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쌓일 거고 결국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상가의 소유주 같은 경우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금리 같았을 때에는 사람들의 사업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우리가 상가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좀 극대화해서 들어가서 그 이상의 이제 월세를 받고 그 이상의 어떤 임대 수익들을 올리면서 이자를 감당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고금리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은행의 대출금,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양 상가를 이제 경매조차 받아주는 건 좀 조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한번 세종을 볼까요? 세종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세종 신도시에서 한솔동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근처에 상권들이 있겠죠. 한솔동의 상권들이 괜찮았어요. 가장 초창기 때죠. 이런 식으로 한솔동 내부에 있는 상권들이 괜찮다가 신도시에는 이제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잖아요. 그럼 이 상권이 신도시 입주 물량에 따라서 또 변해요. 그러니까 이 한솔동이라는 곳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모이다가 즉 임차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가 상권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보람동 쪽으로 여기가 지금 보람동인데요. 이런 보람동 쪽으로 상권이 이동을 했다가 세종시에 있는 도담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도담동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정도에 비해서 1, 2년 전 정도에 비해서 상권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담동에 있는 먹자골목이 있는데 여기 상권이 또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이 상권도 무너지고 지금은 세종시에서는 나성동 정도의 상권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나성동에 있는 상권조차 공실들이 생각보다 많고 뭐 2층의 상가 자리 같은 경우는 월세를 뭐 100도 채 받지 못하는 메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아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60 얼마대인가
한참 동안 비어있던 상가를 임차를 해서 쓰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 상가나 이런 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에는 상권이 변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굉장히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들이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약을 한번 좀 해보자면 결국 상가 투자는 내가 어떻게 사업을 잘 하느냐와는 별개로 내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사업적인 수완이 좋다면 꼭 일입지가 아니더라도 조금 외진 곳이더라도 뭐 SNS가 됐건 어떤 홍보가 됐건 뭐 정말 괜찮은 맛이 있건 정말 싼 가격이 됐건 어쨌든 유입 인구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상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가나 부동산 뭐 아파트 다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가치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의 동선이라든지 접근성에 대한 접근 수요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대부분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로 접근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것들을 배제하고 걸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상권이 어, 제일 큰 이제 유입의 경로기 때문에 그러한 배후 수요 같은 것들을 좀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가는 수익률로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는 좀 임대를 편하게 뺄 수 있겠다. 1층이기 때문에 좀 쉽게 임차인을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결국 1층 상가는 뭐 쉽게 임차인을 맞출 수는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매매 가격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수익률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것. 그리고 신도시 상가나 성숙되지 않은 그런 상가들을 접근을 할 때에는 항상 상권이 변한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성숙돼 있는 상가라고 하더라도 상권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어, 하나 예시를 좀 더 볼까요? 이 상권들을 보통 먹여 살리는 건 젊은 층이거든요. 근데 이 젊은 층의 수요가 10년, 뭐 15년 전에 비해서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60명, 70명밖에 이용할 수가 없는 상권인 거죠. 지금 보시는 이곳이 대전 둔산동인데 둔산동에서 거의 제일 핫한 상권이에요. 여기 뭐 병원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좋은 상권인데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제일 메인 스트릿이거든요. 이쪽이 이쪽 길로 들어가면 여기가 술집 먹자골목이고 이 뒤편으로 해서 쭉 다 이어져 있어요. 술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뭐 클럽 같은 것도 있고 감주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 들어간 입구에 여기 베스킨라빈스 자리가 한동안 공실이었어요. 왜 공실이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둔산동 상권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평일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유주들,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월세를 낮추기가 싫겠죠. 월세를 낮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티다 보니 공실들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사람의 수가 줄었다는 건, 즉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없어졌다라는 건 결국은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가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아가 보시면 여기가 임대가 붙어 있잖아요. 항상 대전 사람들은 약속 잡으면 여기 있는 요 임대 붙은 자리가 원래 그 파리바게트가 있던 자리였어요. 파리바게트가 나가고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상권 이런 가게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결국은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 뒤쪽도 다 옷가게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 임대예요. 여기는 임대가, 그러니까 공실이라는 거죠. 여기는 임대가 붙을 만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사실. 결국은 이 주인들이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그 임대료, 그러니까 월세, 그 금액에 대해서 고집을 부린다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임대료가 떨어지고, 매가가 떨어지는 걸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낮은 가격이라도 임대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권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할 때 항상 고민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많은 수요를 가지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인가를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가 투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거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종이쌤이었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